네, 주식 공부의 문을 쉽게 열고 한 단계 들어갈 수 있는 주식 심화론. 오늘도 주린이 탈출 강의 보다 더 심도 있게 나눠보면서 이 시장을 또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주목하고 있는 두 가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볼 텐데요. 일단 두 분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어제 이어 더블진이 함께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블랙 앤 그레이로 두 분이 항상 옷을 참 예쁘게 맞춰 입으시더라고요. 블랙은 아니고 이제 네이비입니다. 아, 네이비. 딥 네이비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앵커님도 같이 맞춘 느낌. 네, 저희가 오늘 또 약간 모노톤으로 함께 맞춰봤습니다. 이렇게 색감을 또 살려보니까요. 시장과 좀 커플링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텐데 오늘은 검정인데 지금 당시장이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두 분도 보셨겠지만 코스닥이 오락가락하더니 결국은 하락으로 또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변화 체크하고 왔습니다. 코스닥이 다시금 또 빨간불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은 보다 더 이 펀더멘털 혹은 이론적으로 또 딥하게 들어가야 될 강의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바로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 주제 함께 보시죠. 은가격 8년 내 최고치, 향후 방향성에 대한 강의입니다. 바야흐로 이제 실버의 시대가 온 걸까요? 이제 작년 8월에 고점을 찍었던 은가격이 간밤 익히 들으셨죠? 랠리를 보이면서 진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방향성과 함께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볼게요. 앞서 시황에서도 나왔습니다. 두 분도 유념해서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실버 지금 네. 뭐 전문가님들도 많이 쓰시지 않으세요? 아니, 문서희 전문가님 뭐 금 더 좋아하실 것 같고. 아,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건 좋아합니다. 네. 저도 이제 귀걸이 지금 은이고 네. 은가격이 계속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리포트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간밤 그야말로 간밤에는 분위기가 더 좋았는데 일단 김혜진 전문가님 간밤의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이 가격 급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최근에 은가격 저희가 계속 좀 뭔가 시리즈로 좀 이어지는 느낌인데 지금 월스트리트 배츠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네. 상황. 레딧의 그 네. 월스트리트 배츠. 네, 레딧 안에 커뮤니티 안에 있는 월스트리트 배츠에서 또 시작이 됐고요. 지난달 27일 날 이제부터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나온 글들이 이제 은 가격에 대한 뭔가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 은행들이 이 은 가격, 금은 뭐 시세를 변동시키기에는 뭐 조금 무리가 있고 이 은 가격의 시세를 조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세가 뭐 실질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위해서 뭐 은행들이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실질 인플레이션, 우리가 지금 실제로 겪는 인플레이션에 맞먹으려면 이 은 가격이 지금의 수준은 정말 터무니가 없다. 1,000달러까지는 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이제 일면서 은으로 이제 투자 열풍이 불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기에 좀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기대 인플레이션 있고 실질 인플레이션 있고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귀금속이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뭐 해지 이론 수단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어떤 얘기인 건지 뭐 사실 명확하게 이제 좀 풀어주세요. 금이나 은이나 이런 상품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귀금속들은 그냥 이제 안전자산이라고도 생각되지만 네. 이것도 말 그대로 상품이잖아요. 그쵸. 달러로 살 수 있는 상품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투자로도 사용이 됩니다. 방어수단으로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가 약세가 나올 때 특히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는 만큼 네. 또 이제 이런 금이나 은 가격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오. 저는 뭐 뒤에 뭐 이 부분은 좀 더 네. 제가 설명할 때 조금 더 한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김혜인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글이 최근에 은 가격이 조짐이 좀 심상치가 않고 뭔가 뒤에 있는 것 같다 이런 글이 나오면서 주목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은이다라고 해서 정말 실제로 지금 은 ETF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ETF 구조 자체가 이렇게 ETF가 상승을 하면은 실제 현물 가격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고 현선물 네. 가격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개인들이 은괴 그러니까 현물도 지금 많이 사고 있거든요. 아 실버 바가 있다면서요. 네, 전 몰랐네요. 그렇죠. 네. 골드바 있듯이 이제 실버 바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주문 폭주 중이어가지고 배송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다고 해요. 미국 내에서도. 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까지도 지금 은괴의 주문이 살짝씩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열풍들이 불면서 최근에 지금 제가 뭐 차트도 준비하기로 했는데요. 예. 선물 가격도 지금 장중에 뭐 30달러 상회하면서 현재 제가 이제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점심시간대의 차트인데 뭐 28, 29달러 상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은 가격이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더 오를 것이다라는 뭐랄까요? 지금 뭐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투자 열풍이 불고 있고 아. 최근에 정말 이 월스트리트 배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좀 시세를 좀 잘 만들고 있는 게 같은 게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또 도지코인이 괜찮다라고 또 아. 비트코인이 말하면서 800%가 또 폭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계속 지금 지켜봐야 네, 되는. 지켜보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이 은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그 월스트리트 배치 안에서 그러니까 레딧 커뮤니티 안에서도 좀 의견은 분분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스탑과 이런 개별 종목과는 좀 다르다. 구조가 다르고 네. 그리고 뭐 게임스탑과 같이 쇼스퀴즈를 일으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선물 거래를 사용할 수 있는 투자의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다르고 그리고 헤지 펀드들이 2019년 이래, 2019 중반 이래부터 계속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은을 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사고 있는 거니까 아. 이게 뭐 숏 포지션을 취하면서 이 물량을 이용해서 뭐 우리가 한번 이걸 뭐 한번 좀 한번 이용해 보자 뭐 은행들이나 뭐 헤지 펀드들을 좀 혼내주자 할 수 있는 뭐 방향성도 또 아닌 것 같아서 네. 뭐 이거에 대해서 분분하기는 하지만 네. 아무튼 지금 현재 은 ETF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지금 광산 관련 종목들 국내에서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그게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스토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금융기관이 억누르고 있는 건 맞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예 이야기가 안 나왔을까요? 네, 혹시? 일단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맞고요. 어.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보고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월스트리트 이제 배츠에 제 생각에는 저기에 글 쓰는 사람들이 다 그럼 개인이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그냥 지금 이 정도 느낌이면 좀 작전 세력들이 가가지고 개인인 척하고 써도 될 것 같아요. 아. 맞잖아요. 이거 조금 약간 그 소위 막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막 댓글도 일부러 좀 많이 달아가지고 네. 위로 좀 상위에 노출시켜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지금 김혜인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사실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은 은을 매수하고 있었거든요. 네. 예, 은을 매수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은 가격이 오르면 네. 뭔가 혼내주는 게 아니라요. 그 약간 혼내주는 게 그런 건가요? 요즘에 약간 용어로 돈으로 혼내주겠다 뭐 이런 건가요? 우리 금융기관을 내가 우리 돈으로 혼내주겠어 뭐 이런 거예요? 예, 여기서 수익 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개인 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뭐 대표적인 건 이제 JP 모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 가격이 통제가 된다는 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실제로도 그게 맞는 게 지금 이제 은 가격을 가장 통제하고 있는 건 이제 JP 모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좀 선물을 이용해서 낮은 가격의 현물을 자꾸만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은은 선물 시장 또 활성화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 상품 선물 시장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거래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이 선물이 만기가 되면 네. 현물 인수도예요. 그러니까 현물로 받아옵니다. 뭐 원유라든지 뭐 곡물이다 이런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상품 시장은 뭐 이제 투기적 포지션은 한 30%.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60%. 나머지는 뭐 해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이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아는 거죠. 현물을 받는 걸 아니까 계속 이제 선물 가격 자체를 일부러 이제 누르는 거예요. 낮춥니다. 계속 이제 매수를 넣어놓고 싸게.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매수가 체결될 것 같으면 다시 밑으로 내리고 계속 억누르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건 한번 미국 이제 이 거래소 SEC 쪽에서 한번 경고도 들어갔어요. 한 네 번 정도 경고가 들어갔어요. 뭐냐면 경고가 2번 정도 들어갔고 실제로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 이제 증거금을 높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CME 쪽에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네. 그러니까 그 증거금을 높이는데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뭐 한 번 분기에 한 번 뭐 할 수는 있는데 이걸 4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은 가격은 쫙 한번 오르다가 작년에 확 급락을 했거든요. 네. 이게 증거금을 너무 연속으로 많이 올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시장 진입하는 참여자들이 네. 진입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낮아지잖아요. 그럼 매수 여력이 낮아지죠. 그래서 은 가격이 낮췄어요. 네. 근데 실제로 JP 모건이 그래서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에 이제 은을 사면 거기 보유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보유분의 절반을 JP 모건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JP 모건이 은 가격은 거의 시세를 조정한다고 보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은 중앙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통제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주요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통제가 많기 때문에 은 쪽으로 좀 돌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뭐 JP 모건 쪽에서 뭐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 맞는데 네.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그럼 뭐 은을 우리가 만약 그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면 JP 모건에게 좋은 거죠. 네, JP 모건에게 좋은 겁니다. 이게 절대로 뭔가 이게 뭐 공매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은은 어차피 선물 거래가 되기 때문에 공매도가 의미가 없어요. 매수해 놓고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쇼커버링이 나오고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굳이 저걸 왜 했나 싶긴 합니다. 저는. 예. 결이 다르다. 완전 다릅니다. 완전. 예. 상품 알겠습니다. 시장은 주식 시장인 게 아예 다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이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은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들썩이고 있다는 이 현상에 일단은 주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의 방향성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가도 궁금해요. 말씀하셨지만 이게 싸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아니고 누구인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기관의 반기관적인 네. 네, 그런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 속에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저는 은은 펀더멘탈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 은은 게임스탑이랑은 달라요. 네. 게임스탑은 말 그대로 펀더멘탈은 바탕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개인들의 분노와 그다음에 수급적인 그 요인으로 인해서 네.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제자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은은 확실하게 지금 뭐 1,000불까지는 뭐 저는 뭐 안 갈 것 같긴 한데 $1,000 이야기 예,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가격대가 저평가인 건 맞습니다. 지금 $30 아래요. 네, 그 왜냐하면 이제 은이라는 은 가격을 또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GSR이라고 하거든요. GSR 그게 이거 뭔가요? 골드 실버 레이쇼라고 그러니까 금은 교환 비율이라고 해요. 비율. 아,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금 나오네요. 같은 성격이니까 네. 금 대비해서 은이 얼마나 금 한 돈에 뭐 은 몇 돈이 이렇게 같은 가치냐라는 건데요. 네. 저 스프레드가 굉장히 지금 좀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빨간색이 많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 교환 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은을 많이 줘야지 금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지금 이제 저는 기금속을 할 때는 네. 그 트라이온스라고 하거든요. 트라이온스 이렇게 네. 하는데 트라이온스 1트라이온스가 이게 쉽게 31g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31g 하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쉽게 하면 한 8돈 조금 넘습니다. 아. 돈으로 따지면 8돈이 조금 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거 하나 가격이 저저 가격인데 네. 원래 평균적으로 지금 그 GSR이 한 60배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60배가 돼야 돼. 그러니까 네. 금 하나에 이제 이 은 60개 뭐 이렇게 교환 비율이 지금 보통 근데 1대 60인데 포인트를 보면 근데 100까지 요거는 지금 이제 조금 옛날 겁니다. 지금 더 아, 올라왔어요. 지금은 오. 아무래도 이제 저게 이제 교환비 조금 낮아졌습니다. 은 가격이 최근 좀 올라와서 며칠 네. 금 사이에. 가격은 좀 횡보를 하면서 좀 달라지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거의 80배 정도 되거든요. 예. 1대 80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교환비율이. 네. 그럼 아직까지 은 가격이 더 올라가야지 그게 이제 맞춰진다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한 60배 정도, 60배니까 네. 그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라는 거, 물가 상승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은 가격을 상승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네. 금은 사실상 금의 사용처는 소위 말하면 뭐 중앙은행들의 뭐 화폐 관련, 뭐 투자 관련, 뭐 여기에 대한 수요가 한 40% 정도가 돼요. 네. 전체 그 수요의 한 40까지는 안 될 겁니다. 한 37 정도 되는 거 다른데 그리고는 이제 산업에 사용되는 게 한 10% 정도.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장식용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은은 절반 이상이 한 52% 이상이 산업용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가 회복되는 거에 민감한 그러네요. 상품일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은이 뭐 사용되지라고 네, 생각하실 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뭐 휴대폰이나 일반 제품들이 다 은으로 코팅이 그러니까 도금이 많이 돼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전기가 워낙 많이 이제 잘 통하기 때문에 네. 도금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의료용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뭐 은나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 은나노 뭐 이런 네. 거로 해서도 많이 들어가고 앞에 뭐 주요 뭐 전기로 하는 뭐 팁에도 많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은이 사용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산업용으로도.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산업 경기의 회복. 뭐 그러면 이제 수요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은 가격은 펀더멘탈적으로도 확실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요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실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게 이번에 이제 그 이야기가 은을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거 JP 모건이 했나? 자기들 이제 살 만큼 다 샀구나. 이제 살 만큼 다 사서 좀 팔고 싶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건가?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게 뭔가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뭐 월스트리트 배치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저걸 하려면 뭔가 뭐 우리로 따지면 주민등록 같은 거 뭐 떼고 인증을 해야 되나요? 뭐 그 인증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 그쪽에 쉽게 사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저거는 지금 게임스탑에서 발발됐던 개인과 쉽게 말하면 이제 금융기관의 싸움은 아니에요. 네. 저건 무조건 되면 무조건 제일 수익 보는 건 기관입니다. 어. 기관이 수익 봐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그쵸? 근데 이건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면 네. 기관이 그러면 수익 보는 게 싫어서 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사면 그러면 기관이 수익을 봐? 아니 그럼 싫어 안 할래. 이건 아니고 기관이 수익을 보는 거와 함께 나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뭐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들으신 대로 지금 기관, 그럼 JP 모건 체이스의 반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우리의 깨달음이 아니고요.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은은 지금 경기 회복 관련한 사이클을 봤을 때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외의 포인트에서 저평가된 원자재를 발견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의 관련주 움직임은 지금이라도 매수 기회로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투자 전략을 어떻게 볼까요?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이야기하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 뭐냐면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월스트리트 배츠가 엮였으니까 무조건 급등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속도 빠르겠지. 예, 라고. 급등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게 접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이건 그러니까 이 게임 스탑과의 관계랑 전혀 다릅니다. 예. 상품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급등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은은 펀더멘탈적으로 어쨌든 중기적으로는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중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네. 내 많은 투자 자산 중에 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뭐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능 쪽은 뭐 고려 아연이겠죠. 고려 아연은 이름은 아연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연을 많이 생산할 것 같다. 맞습니다. 아연을 가장 많이 생산하긴 해요. 네. 근데 두 번째로 아연 다음으로 많이 생산하는 게 은입니다. 은을 그 다음으로 많이 생산해서 네. 사실상 은 가격 상승에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는 지금 안 적었는데 네. LS도 아, 아까 이렇게 시황 특징들이 네.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LS는 관련이? LS 니코동을 통해 가지고 은을 생산하는데 LS 니코동의 은 생산량이 아시아 1위입니다. 아, 네, 정말요? 그만큼 이제 LS 니코동의 은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은 가격 상승에 또 대표적인 수혜가 또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건 이제 은 ETF겠죠. 네. 국내 요즘에 이제 원자재 ETF도 워낙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네. ETF 상품들 중심으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볼 만하다. 오늘 뭐 급등하고 있는 뭐 그냥 도시 광산 개발 뭐 이런 종목들은 예. 그러니까 급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그래서 좀 중기적으로 좀 이제 방향성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상품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엘컴텍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되게 강했는데요. 지금 거의 윗골이 달리면서 탄력을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하루짜리 시세가 될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 뭐 L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도 된다? LS는 은뿐만 아니라 네. 구리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네. 뭐 LS 니코동을 통해서 구리도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거고요. 그쵸. 그다음에 LS는 또 LS 전선을 통해서 해상 케이블, 그러니까 이 해상 케이블, 그러니까 해상 풍력 관련 종목으로도 엮이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ESG 관련 쪽도 아. LS는 또 ESG 관련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주사 중에서는 LS를 가장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LS는 뭐 지금 가격대에서 사도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 월스트리트 배츠 관련 때문에 사실 필요는 없다. 네.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느긋하게 보시면 충분히 LS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 실버 관련주가 뭐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잘 찾아보면 이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로 중기적 관점은 유효하다. 관련해서 은 ETF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라는 점 전략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강의 주제 확인해 보죠. 네, 1월 2차 전지 수출 호조 관련주의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발표된 1월 수출 데이터, 수출이요 전년 대비 11.4% 증가해서 예상치 훌쩍 상회했습니다. 9개월 연속 무역 흑자 행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간재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데이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두 분은 2차 전지 수출 데이터에 주목을 했습니다. 얼마나 잘 나왔을까요? 김혜진 전문가님 먼저 동향을 파악해 주세요. 네, 정말 잘 나왔고요. 네.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사실 잘 나왔습니다. 아. 그 배터리가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잘 네. 나왔는데 저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깊게 들어가 볼 부분은 전기차의 중대형 배터리 2차 전지 쪽인데요. 네. 리튬이온 전지인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14%가 수출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전에 이제 작년에 팔렸던 글로벌적인 전기차 시장 점유율 내에서, 그러니까 전기차들 내에서 우리나라 대표 3사,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2배 이상 가까이 늘었다는 거 전년 대비해서. 네, 그게 또 좀 의미 있게 나왔던 수출 데이터 중에 하나였고요. 제가 네. 그래서 그 점유율 표를 하나 준비하긴 했는데 네, 같이 볼까요? 네, 나오네요. 일단 네, 1위는 중국.
3위에 CATL이 차지를 했고요. 근데 2위가 지금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점유율 격차를 많이 줄였어요. 네, 그 CATL 자체도 중국 내에서의 지금 전기차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뭐 부응을 입어서 지금 24% 점유율이 나왔거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23.5%. 그러니까 이게 전년 1년 만에 대비해서. 10% 넘게 늘은 건데요. 그렇죠. 보니까. 전년 네. 대비해서 지금 점유율 격차도 많이 줄였고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지금 증가량도 171%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 거의 이제 두 배 미국이랑 가까이. 유럽 쪽이 늘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워낙에 테슬라 예. 잘 팔렸고 아. 뭐 그다음에 뭐 르노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에서 전기차 테슬라 다음으로 또 어떨 때는 어떤 다른 테슬라보다 더 잘 팔리는 게 지금 르노의 전기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르노도 잘 팔리고 있고 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잘 나왔고 뭐 파나소닉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점유율이 늘진 않았어요. 3위, 4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네. 2019년에 비해서는 점유율이 오히려 감소를 했고요. 네. 5위, 6위가 또 이제 우리나라 네. 배터리 셀 업체죠.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인데 폭스바겐 영향을 많이 받았나 보네요. 그렇죠. 폭스바겐이 요즘에 유럽에서 잘 나가니까요. 네. ID3가 ID3. 엄청 잘 나가니까. 그래서 두 업체가 지금 점유율이 5위, 6위, 순위적으로는 뭐 5위, 6위 정년도랑 똑같네라고 하지만 그 증가폭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4% 넘게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년 2019년 대비해서. 성장률 지금 나오네요. 네, 와. 그렇죠. 지금 증가 가운데 부분의 성장률을 보시면 지금 네. SK이노베이션이 지금 200%가 넘었으니까 네. 이쪽 부분에서는 지금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 수출이 잘 되고 있고 뭐 아우디, 포드, 뭐 폭스바겐 쪽에 영향을 충분히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수출 데이터 중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쪽의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미국 쪽에 수출됐던 2차 전지의 판매량은 늘었습니다. 근데 유럽 쪽이 감소를 했어요. 저도 그 리포트 봤는데 독일은 감소던데요. YOY로. 맞아요. 독일도 감소했고 뭐 헝가리, 폴란드. 폴란드 네, 다 네. 감소했거든요. 네. 이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래요? 우리나라 셀 업체들이 그 유럽에 현재 공장을 두고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수출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현지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그 아. 안에서 대륙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현재 공장 내에서의 생산량이 증가했던 요인이다. 그래서 아. 유럽향의 수출 감소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네. 오히려 우리나라 셀 업체들의 판매량이 정말 급속도로 증가한 드라마틱하게 모습들. 증가했다. 네, 아. 올해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는 헝가리랑 독일이랑 이거 다 두 자릿수 감소를 나타냈다는 이 기사를 보고 그러면 유럽은 아직 전기차 시장이 안 살아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유럽 쪽의 수요도 계속 느는데 현지 공장 영향 덕분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거네요. 네, 맞죠? 맞습니다. 그럼 너무 좋았네요. 그렇다면 이들 종목들 오늘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본 우리 영광의 세 종목 이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관련한 종목들을 보면 LG화학 빼고는 그렇게 또 강하진 않습니다. 사실 수출 데이터를 굉장히 또 빠르게 반영하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과는 다르게 좀 느린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관련주 어떻게 긴 호흡으로 계속 봐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일이야기인지 세부적으로 좀 어떤 포인트들을 보면서 좀 투자 전략을 세울까요? 뭐 일단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대시세를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시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먼저 시세가 가장 강하게 가고 강하게 시세를 내놓고 쉬어가는 것 중에 뭐 일단은 뭐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뭐 5G죠. 네. 이게 한번 대시세 내고 나서 작년에 지금 한 엄청 4개월 났죠. 정도 지금 몇 프로 지금 거의 뭐 행보를 하고 네. 있는 상황이죠. 근데 네. 이제 그 4개월 동안 삼성전자가 또 많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네. 또 더 안 오르는 또 감이 있다 보니까 거기 그런 흐름인 거고. 네. 2차 전지도 사실 조금 앞에 쫙 따라 올라붙었다가 최근에 살짝 탄력이 좀 둔화됐어요. 네. 그리고 종목별로도 탄력이 좀 그렇죠. 달라요. 예, 차이가 많이 나오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또 한번 쫙 치고 갔다가 지금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이들을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냐라는 건데 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큰 흐름은 이쪽으로 가거든요. 네. 뭐 이제 바이든 시대에 돌입했다. 이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이제 트럼프 때는 사실 뭐 캘리포니아나 뭐 뉴욕 쪽 일부 정도만 이제 전기차 보조금 관련 부분을 계속 유지하고 막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 는 다시 이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다시 또 늘리잖아요. 그런 부분 2차 전지가 안 갈 수 없다. 전기차. 그다음에 이제 또 유럽 같은 경우가 사실상은 내연기관 퇴출의 가장 강도를 높이고 있잖아요. 2030년 되면 아예 지금은 이제 9년이거든요. 네. 9년이면 정말 금방입니다. 금방. 맞죠? 그래서 이제 9년 후면 아예 생산 자체를 못 하겠다고 안 하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강도 높게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전기차는 좀 빠르게
지금 시장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네. 어쨌든 2023년까지는 공급은 계속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쇼티지 상태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계속 좋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2023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공급 과잉이 나올 수는 있어요. 특히 지금 유럽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증설을 하거든요. 아. 예, 어마무시하게 증설을 하고 있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23년 되면 유럽 내에 공급 과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네. 언제였냐면 중국이 한 2년 전부터 해서 중국 시장 내에서는 공급 과잉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2차 전지 가격이 잘 안 오르고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시장이 키워졌었던 소위 말하면 이런 이 종목들이 기업들이 사실 수익은 별로 안 났던.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보조금 축소하고 좀비 기업들 다 이제 줄이면서 지금은 중국도 조금 어느 정도 맞추곤 했어요. 네. 맞춰놨는데 요런 중국의 한 2년 전의 현상이 이제 향후 한 2년 후면 유럽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지금 신경 쓸 까는 아직 아니다라는 거고 네. 중요한 건 이제 유럽도 유럽이지만 이제 또 미국이 다시 또 치고 나가잖아요. 이번에 뭐 수출한 거 보니까 미국에 엄청나게 많이 네, 수출했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네. 미국 쪽에도 지금 또 공격적으로 이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사실 이제 포드가 저는 왜 너무 이렇게 좀 소극적인 것 같긴 하거든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내연기관의 뭐 아버지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뭐 했으니까 존심이 있는가요? 어쨌든 포드가 너무 이게 잘 안 전기차 이쪽에 쪽으로요? 전기차로 전환이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어쨌든 GM이 또 엄청나게 또 네. 빨리 치고 나오고 있어서 미국 쪽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장비주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여전히 증설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럼 장비주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CIS, 예. 뭐 PNT 뭐 이런 종목도 잘 가지 않습니까? 뭐 그런 종목도 계속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재 부품 업종들도 어쨌든 계속 이제 수요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생산이 네.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쇼티지 상태. 당연히 이제 소재 부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쪽 관련 부분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지난해 연말에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올해는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은 테슬라의 한 해였다면 이제 내년에는 그럼 이제 올해겠죠. 올해는 비테슬라. 저는 반테슬라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비테슬라. 왜냐하면 네. 사실 이들이 대부분의 기술이 또 테슬라가 다 영위해준 기술들이거든요. 아. 사실 전기차 관련 뭐 네.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관련 기술도 스케이트보드 이 플랫폼도 사실 원래 테슬라가 다 했던 기술이고 네. 일부 파워트레인 관련 기술들도 대부분은 이제 또 그 이런 테슬라가 많이 그냥 풀어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완전 자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니까. 비테슬라. 테슬라 반 테슬라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비테슬라라고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비테슬라 관련 종목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은 거의 무주공산이었어요. 제대로 된 전기차는 테슬라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테슬라 말고도 뭐 이미 이제 지난해 말부터 해서 폭스바겐이 ID3를 통해서 치고 나왔죠. 네. 뭐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eGMP 통해 가지고 이제 네. 본격적으로 전기차 플랫폼 만든 뭐 아이오닉 5를 또 네. 출시하고 GM도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뭐 르노부터 해서 뭐 도요타도 조금 늦게 들어오긴 하겠지만 계속 전기차.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미국 내에서도 지금 뭐 이게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그다음에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도 미국의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우리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프로테라라든지 오. 그다음 루시드 모터스라든지 오. 패러데이 퓨처라든지 뭐 리비안, 리막 뭐 이런 회사들 전부 다 이제 다 전기차 관련 회사들이잖아요. 네. 뭐 그런 회사들도 이제 계속 이제 시장이 좀 뛰어들면서 경쟁자가 많이 생겼어요. 지난해보다. 그러니까 이번에 컨콜에서 이거 약간 테슬라가 약간 머쓱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엄청 자신 있게 뭐 다 하겠다 했는데 잘 갈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원래는 본인들도 이제 경쟁을 받는다는 걸 알겠죠. 네. 뭐 하여튼 그러면서 어쨌든 근데 그러면 중요한 건 뭐 미국 내에서도 계속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뭐 소재 관련 쪽을 계속 관심 가지고 비테슬라 쪽에 집중하는데 중요한 건 올해 증설 효과가 본격화되는 기업을 집중하십시오. 그러니까 작년에 네. 증설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네. 올해 그게 본격화되는 빛을 기업들 발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 네. 이게 이제 캠5 라인, 캠6 라인 다 올해 가동하거든요. 그거 그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오. 뭐 동화기업, 네. PNT 이런 종목들이 PNT 같은 경우는 수주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네. 헝거리 쪽에 수출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출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게 매출이 안 잡혔잖아요. 이번에 다 잡히거든요. 그런 거. 아. 뭐 그런 기업들은 제가 보기엔 뭐 계속 긍정적이다. 이런 기업들은 계속 좀 사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반에 시장 관심 있었던 한 종목도 있었는데 그 세방이라는 기업 혹시 보셨어요? 세방 그 축전지 관련. 예,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세방 리튬 배터리라는 자회사 영향으로 간다. 뭐 이런 종목들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 후발주자에 대한 관심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계속 말씀하신 이 전통 강자로 계속 압축하는 게 맞을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궁금해요. 앞에 이제 전방으로 많이 갔던 애들이 워낙 네. 많이 가니까 좀 쉬잖아요. 시죠.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따지면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LNF,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 이 네 개가 사실 소재주 중에서는 첨보까지 5개가 뭐 시총 이런 거 보면 대장주였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상 일진 머티리얼즈 빼고 다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아, 근데 요즘은 보면 일진 머티리얼즈가 제일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좀 오늘도. 약간 그동안 잘 못 갔던 애들이 키 맞추기로 따라오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후발 주자들이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선발 주자들이 끝까지 그럼 안 갈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키 맞추기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네. 뒤에 또 따라 올라온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좀 쉬어갈 때 더 모아놓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 봐요. 반도체에 삼성전자 사는 느낌으로 사시면 돼요. 이들 종목들은. 명확한 비유를. 네. 강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은 후발주자들의 이런 역습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또 증설을 해놨던 종목은 올해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힌트들 들으시면서 전략에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강의 주제 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더블지니의 또 명강의는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시장 마감까지 얼마 두지 않았는데요. 주식 심화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스닥 다시 강세로 960선 잘 지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3,100선을 다시 하회하고는 있는데요. 남은 시간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 클로징 벨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주식 심화론 오늘도 투자 판단에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내일 명강의에서 뵐게요.